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외교부 장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권위, 국가의 격, 국가의 명예,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정통성은 대외적으로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에 의해서 표현 또는 표명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강경화 장관이 이 국가의 권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경화 장관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외교 문제와 직결되는 건 아닌데 이 최순실 사건과 관련되는 언급을 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해외 원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ODA라고 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인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코리아 에이드 산업은 K밀, 음식, 코리아 밀이죠. 그 다음에 보건 의료, K메딕, 그리고 문화, K칼처. 이 K를 앞세워가지고 코리아 에이드, 코리아가 돕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순회하는 차량을 활용해가지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차량을 통해서 한국 음식도 선전하고 보건 의료 지원도 하고 문화 예술도 알리는 그런 일을 코리아 에이드라고 합니다. 코리아 에이드. 자, 이 강경화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미르재단, 최순실 씨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에 참여했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을 할 때 미르재단이 기획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동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장관으로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왜 송구스러운지는 이 미르재단이 최순실 씨의 영향력으로 설립되었다가 유감이고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유감인지 아니면은 그 기획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이 유감인지 딱 부러지게 설명은 안 됐지만은 일단 이 유감 표명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코리아 에이드, 한국을 알리고 또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음식, 보건, 의료, 문화를 알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 기획에 미르재단이라는 이 조직이 참여를 했는데 미르재단은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사이에서 의논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간접적으로 최순실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유감 표명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했든 좋은 일은 좋은 겁니다. 좋은 일은 좋은 겁니다. 한국을 외국에 알리고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죠. 송구스럽게. 누가 했든 또 지금 최순실 씨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죄 추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좋은 일은 분명한데 좋은 일이 설사 나쁜 사람에 의해서 기획되었다고 그러더라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편
좋은 정책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편 좋은 정책이 많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라든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무기 연기시킨 것이라든지 사드 배치를 결단한 것이라든지 좌편형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한 것이라든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 나쁜 사람으로 규정된 사람이 한 모든 일, 좋은 일들을 다 부정하는 이 도덕적 판단을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이런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외교부 장관이 외국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유감 대상으로 했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강경화 장관의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생각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원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아쉽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안보리 결의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창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옴으로써 남북 간 접촉의 물꼬가 생기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올림픽에 올 경우와 안 올 경우에 다 대비를 해서 향후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또 통일부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북한 팀이 오면은 남북 간 접촉의 물꼬리가 생긴다고요? 이건 스포츠 행사입니다. 스포츠 행사와 정치는 엄격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모멘텀이 생긴다. 이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북한이 아주 대표단을 보낸다 하더라도 북한이 소수의 대표단을 보낼 것입니다. 선수단을 보낼 것입니다. 그 선수단이 평창에 오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을 하고 핵 문제 해결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무슨 모멘텀이 생깁니까? 북핵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선수단이 온다고 하면 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모멘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더구나 남북한이 대화한다고 이게 지금 핵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그것도 외교부 이게 통일부 장관이 한 이야기라면 막 그 업무 영역에 속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말하면 이 남북 간의 문제는 이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통일부가 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대상은 아니에요. 북한은 관리의 대상이고 우리 국토,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마치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팀이 와야 남북 간 접촉의 물꼬가 생기고 북핵 문제에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북한에 역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예를 들면 서울올림픽은 북한 팀이 안 온 덕분에 성공한 겁니다. 그 서울올림픽에 북한 팀이 왔으면 아마 일대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북한 팀이 안 오니까 오히려 평화가 유지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냉전 종식의 한 모멘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와야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긴다. 이것은 문법상으로도 안 맞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도 아니고 비례관계에서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김정은은 한국을 적당히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번 평창올림픽에 한번 크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미국이 바라보기에는 북핵 문제 모멘텀이 생긴다고? 아니, 그렇다면은 군사훈련을 왜 연기해야 되느냐?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군사훈련을 더 강화해야 북핵 문제에서 모멘텀이 생기지. 군사훈련 연기를 하면 어떻게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느냐?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강경화 장관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 시진핑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콧웃음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체육팀이, 선수단이 평창에 오는 게 모멘텀이 생긴다. 모멘텀은 영어인데 계기라는 뜻입니다. 계기. 어떤 전환점이라는 뜻이죠. 그게 생긴다. 이런 말을 기자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분이 영어를 잘한다는 걸 알겠는데, 원래 외교관은 자기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에 앞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외교관은. 외교관 시험에 국어 아마 과목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외교관 시험 칠 때 영어나 불란서어의 그 실력을 아마 제일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국가 이익이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익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큰 국가적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5번, 6번 읽어봐도 왜 모멘텀이 생기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북한 선수단이 오면은 아마 오느냐 마느냐 마지막에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팀 환영하는 시위도 하고, 그 행사장 주변에서 북한 팀 환영하는 시위, 그리고 반미 시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반미와 친북, 이게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도 남한의 좌파 세력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잘 조직해가지고 북한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그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붙으면은 일방적으로 북한 팀을 응원하는 이런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남북한 동시 입장하자 이래가지고 태극기를 들지 못하게 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요새는 한반도기가 요새 좀 인기가 없는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참 많다 이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남북 접촉을 하면서 북한의 이 엘리트들과 아주 자주 만났던 국정원의 한 간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친해지니까 사석에서 진담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북한의 대남 공작 엘리트 이야기가 우리가 쳐내려가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잡아 죽일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종북 세력이에요. 저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 동지가, 그때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항상 우리 편을 든다, 북한 편을 든다고 착각하니까 개혁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남한의 종북 세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는 주범이다. 우리가 쳐내려가면 제일 먼저 잡아서 족치겠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 말을 들은 북한의 엘리트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발언, 북한이 옴으로써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이 발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관 수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